이런 모양으로 제가 건물을 지으려고 하고 있어요. 얘를 그룹화 시키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자 했을 때 이거를 요 위치에다가 올리고자 했을 때 조금 더 키울까요? 잘 보이게 스케일 기능을 이용해서 키워보도록 할게요. 자, 이때 이 스탬프 기능을 이용하면 여기 이 건물을 지을 수 있을 만큼 높이가 형성이 되겠습니다. 자,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클릭하시고 여기 누르시면, 자, 방금 내가 요 위에 올렸던 모양 그대로 지형이 평평하게 만들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를 낮출 수도 있고 높일 수도 있죠, 물론. 자, 이렇게 얘를 일단 지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되는 것이죠. 그럼 여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아까 건물 모양이라고 했는데 건물 모양이 아니라 돼지 모양을 먼저 만들어 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스탬프 기능을 이용을 해줘야 되겠네요. 자, 그 다음에 요거 드레이프 기능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번에는 원으로 해볼까요? 원을 만들어 놓고 좀 타원이 좋을 것 같아요. 타원을 만들고 싶으면 이렇게 스케일 기능으로 찌그러뜨리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여기다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이거는 찍어내는 거예요. 이 틀 그대로 아까 거는 이 형태 그대로 모양을 들었다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지만 얘는 그냥 요 상태로 여기에다가 이 모양대로 새기는 거죠. 이걸 왜 새기느냐? 이렇게 새겨야 이 면대로 또 분할이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면을 분할시켜서 편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요 부분만. 뭐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럴 때 뭐 주로 잘 사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기능. 얘는 뭐냐면 보시면 지금 이 사각형 모양의 요 점선으로 또 사각형을 반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요 모양은 삼각형이죠. 근데 우리가 편집할 때는 지금 사각형만 편집이 되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편집을 하고 싶다. 그러면 이 기능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디테일 추가. 누르면 그 부분에 면이 분할이 되면서 좀 더 디테일한 그런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사용하는 기능이고요. 전체를 클릭하고 이렇게 하면 한 번에 이렇게 분할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너무 면을 많이 분할을 시키면 그 용량이 느려져요. 방금도 조금 버벅거리는 현상이 있었는데요. 이 스케치업에서 용량을 많이 먹는 것은 곡선입니다. 그래서 건물을 엄청 잘 지어놨고 뭐 되게 수직과 수평으로 쭉 뻗은 건물을 지어놨는데 그 용량보다 인테리어용으로 놓은 그 화분 하나가 용량을 더 먹을 수도 있어요. 왜냐면 그 화분 나뭇잎이 구부러지는 그 곡선에 그 용량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곡선이 많이 나오지 않도록 면과 면이 많이 분할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기는 하겠습니다. 물론 좀 더 부드러운 곡선과 디테일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이런 작업들이 필요하지만 결국 이런 곡선을 작업해서 디테일한 제품을 디자인한다든가 이런 것들은 보통 3D Max에서 활용이 되고요. 이 스케치업에서는 곡선 작업이 많이 활용되지는 않지만 또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게 뒤집는 겁니다. 이 면을 뒤집는 거예요. 지금 선이 우상에서 좌하로 가고 있는데 이걸 누르고 뒤집게 되면 반대로 면을 분할시킬 수가 있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샌드박스 기능을 살펴봤네요. 그래서 이 샌드박스 기능은 토지, 도로 이런 것들을 설계할 때 유용하게 사용되는 기능이 되겠습니다. 자, 그렇고요. 자, 그리고 이쯤에서 한번 지우는 기능을 한번 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케치업은 우리가 가져왔다가 막 작업했다가 지금 델리트를 누르면 바로 그냥 지워져야 되는데 이게 다 저장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지워줘야 이 프로그램이 잘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어떻게 지워주냐면, 자, 윈도우에서 모델 인포트로 오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스태티스틱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 퍼지, unused, 사용하지 않는 것들을 없앤다 라는 버튼이 있는데 이거를 클릭을 해주셔야 이 스케치업 지금 사용하고 있는 이 파일에서의 용량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여기 화면에서만 지웠다고 해서 이게 지워진 거는 아니에요. 자, 이렇게 샌드박스 기능까지 알아봤습니다. 자, 그 다음 기능을 알아보기 전에 우선 그룹과 컴포넌트에 대한 개념을 먼저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사각형 박스를 올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원으로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약간 놀라는 모습. 자, 이렇게 하고 절대값을 좀 줘볼게요. 자, 여기에서 뭐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이 높이와 같이 하고 싶을 때는 여기 원하는 부분을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를 여기다가 갖다 대시면 같은 높이로 맞춰집니다. 혹은 더블 클릭하게 되면 직전에 줬던 그 푸시풀 값하고 같은 값을 얘가 주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을 하실 수가 있고요. 자, 이건 좀 나온 상태로. 자, 이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이렇게 한번 만들고 났더니 뭔가 마음에 안 듭니다. 이 눈이 좀 더 위로 올라갔으면 좋겠고, 입이 옆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이거를 선택을 하려고 하는데, 3번 클릭했더니 전체 다 잡히네요. 좀 불편하고. 자, 이렇게 뒤로 돌려서 이렇게 한번 잡아보죠. 크리스 아저씨는 잠깐 지우고요. 돌려서 잡고, M을 누르고, 옆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이동이 됩니다. 그죠? 이동이 되는데, 위, 아래, 좌우로 이동이 되고요. 자, 이렇게 이동을 시켜놓고, 자, 이번엔 앞으로 한번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더니, 근데 이게 이 잎하고 이 몸통하고 완전히 붙어버렸어요. 그죠? 떼고 싶은데 떼지가 않아요. 근데 작업하다 보면 이렇게 실질적으로 떼야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만약에 뭐 서랍장 하나를 만든다 하더라도 그 선반이 똑같은 게 복사돼 갖고 계속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들어가줘야 되는데, 이게 안 떨어지면, 이게 계속 눌러붙어 있으면 그 다음부터 작업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그룹화 시켜줘야 이 몸통 따로, 이 눈 따로, 이 입 따로 이렇게 되는 거죠. 한번 옆에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아이고, 하나만 그리겠습니다. 자, 이 육면체를 만들고 난 다음에 3번 클릭하시고 우클릭하신 다음에 메이크 그룹을 만드셔야 이게 그룹 형태가 됩니다. 그러면 원래 한번 클릭하면 요 면이 잡혀줘야 되는데, 이 친구는 한번 클릭했을 때 전체가 다 잡히죠. 예,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이고요. 그럼 이 상태에서 똑같이 눈 그리고 이렇게 그렸어요. 그리면 아까와는 다르게 이 친구를 제가 3번 클릭하게 되면 이 친구만 잡혀요. 요 그룹하고는 달라붙지가 않습니다. 얘는 완전히 따로 독립된 개체, 이 친구도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작업할 때는 그룹화하고 컴포넌트화를 꼭 시켜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편집하기도 굉장히 힘들고, 당장은 괜찮을 것 같아도 나중에 어떤 변동이 생겼을 때 그거를 수정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저 이렇게 수정을 해줘야 되고요. 컴포넌트하고 그룹의 차이는 뭐냐 그러면, 컴포넌트도 마찬가지로 이 친구를 make 컴포넌트 시키면, 그러면 뭐 이름을 줄 수가 있고요. 시키고 이렇게 원을 그려도 이 친구 따로, 이 친구 따로예요. 자,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육면체만 남기고 지우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 친구를 복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룹화한 친구고요. 이 친구는 컴포넌트화한 친구가 되겠네요. 무브 키 누른 다음에 컨트롤 키를 누르면 이렇게 복사가 된다고 설명한 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그룹이든 컴포넌트든 이 자체를 수정하기 위해서는 더블 클릭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더블 클릭하게 되면 이 면이 잡히거든요. 그럼 이때 수정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그룹을 한번 수정해 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할 수도 있고. 그러면 수정이 잘 되죠? 자, 수정이 됐고요. 이 컴포넌트도 똑같이 한번 수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원을 그리고요. 자, 이렇게 했습니다. 뭐가 다르죠? 아, 그렇죠. 그룹은 내가 얘를 복사했다 하더라도 이 복사한 개체는 변하지가 않아요. 근데 이 컴포넌트는 보시다시피 제가 복사를 해놓고 이 원본이든 복사본이든 제가 수정을 하게 되면 같이 똑같이 수정이 됩니다. 그렇죠? 이게 편할 때가 있어요. 컴포넌트가 당연히 편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다 복사해 놨는데 그룹화를 시켜놓고 다 복사해 놨는데 모양이 마음에 안 들어서 조금만 더 수정을 하고 싶어요. 그럼 수정을 했으면 또 그룹화했던 것들은 복사해 놨던 것들을 지우고 또 다시 다 하나하나씩 편집을 해주든가 지운 다음에 다시 복사를 해주든가 해줘야 되는데, 컴포넌트는 한 번만 복사하면 편하게 해결이 되죠. 그러니까 컴포넌트는 같은 게 여러 개 있는 구간에서는 이 컴포넌트를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렇고요. 자, 이게 그룹과 컴포넌트의 차이, 그리고 그룹화하지 않았을 때와 그룹화했을 때의 차이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지우고요. 자, 그 다음에 기능 하나를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툴바에서 자, 샌드박스까지 했고요. 이번에는 섹션 부분이 되겠네요. 자, 섹션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요 밑에 기능이 지금 숨어져 있는데요. 다시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단면 표시가 있었죠? 이거 똑같은 겁니다. 지난번에 했던 거랑 같은 거고요. 여기는 뭐 그게 이 단면선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잘린 면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잘린 부분이 좀 선명하고 뿌옇게 보이느냐, 이런 기능에 대한 차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